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소액으로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월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드머니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거액으로 투자를 해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며,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20대 대학생분들께선 매달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의 일부를 투자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입대 후에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적립식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구독자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적립식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경우 매월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 나가야 하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종목 교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투자법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오랜 기간 흔들림 없이 단단한 마음으로 적립식 투자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민을 담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의 동생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뭔 놈의 취업이 이렇게 힘든지 20대를 놀면서 보낸 것도 아닌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30이 넘어서야 힘겹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으로 사는 것도 중년으로 사는 것도 그리고 노년으로 사는 것도 모두 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취업한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이제 돈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청년희망적금 들어야 돼?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야 돼? 아무리 가족이어도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던 이유는 동생이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형성된 습관과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편입니다. 적금과 주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까에 대한 고민보다 어떤 것이 동생에게 더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갖게 해주는 자산관리 방법일까가 훨씬 더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작 성인이 돼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투자라는 단어는 저축이라는 단어에 비해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훗날 투자로 망하는 학생을 배출하지 않으려면 투자를 금기시할 게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영상은 제 동생이 보다 현명한 경제관념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자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에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일 것이기에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저 꿈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앞으로도 배당연금술사 채널엔 절대로 부끄러운 영상을 담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산관리 교육은 적금통장 만들기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에 취업을 하자마자 적금통장을 만들었고 8년 가까이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모아가는 재미를 느꼈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적금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것이 성실한 사람들의 바람직한 투자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었는데 8년째 되던 해에 이런 방법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끝이 없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적금치고는 이율이 좋아서 8년간 꾸준히 매월 9만원씩 모아왔던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8년 후에 이자를 확인해보니 원금 850만원에 이자 50만원이었습니다. 소액식 적립한 것을 감안한다면 괜찮은 이자 수익이겠지만 8년을 인내해서 받은 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헛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3% 수익률이 적금에선 1년이라는 기다림 끝에서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별로 조급해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수익률 3%를 위한 1년간의 기다림이 저에겐 습관처럼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동생도 연수익률 3%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지닌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금을 추천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엔 저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동생에게 적금 대신 월 적립식 주식 투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회초년생인 동생한테 주식 투자를 섣불리 추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투자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지 못한 수익을 냈을 때 훗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면서 연이율 3%의 소중함을 습관처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1순위 종목은 배당성장 ETF인 SCHD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당성장주와 세배 레버리지 ETF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CHD 월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50만원을 청년 희망적금에 납입했을 때와 배당성장 ETF인 SCHD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꼭 한 번쯤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수익률을 말할 때 흔히 난 적금이자보다만 높으면 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모두가 2, 3%대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주식 투자에 임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좌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가 적금보다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바로는 4년입니다. 4년 후부터는 SCHD 월 적립식 투자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모든 적금 상품을 매년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월 적립식 투자를 최소 4년간 이어나갈 자신이 있으신 분들께만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이율 5%의 비과세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만기를 채울 경우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납입할 경우 총 납입금은 1200만원, 여기에 2년 동안 붙는 이자는 6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합하면 2년 수익금은 98만 5천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만원을 모으게 되면 1300만원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금 상품의 경우 잃지 않는 투자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연이율 5% 비과세 상품이 향후 10년 동안 계속 존재할 것이며 2년마다 저축장려금 36만원 또한 계속 지급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게다가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해당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적금 상품과 SCHD를 비교해 보기 위함입니다. 10년 동안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2년마다 98만 5천원씩의 수익이 총 5번 발생할 것이기에 총 수익금은 492만 5천원이 될 것입니다. 월 50만원씩 10년을 납입했으니 총 납입금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을 납입해서 5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100% 확정 짓는 것이니 꽤 괜찮은 수익률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선 10년 동안 겨우 500만원?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몇 배는 불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확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신념이 있으신 분이라면 S&P 500, 나스닥 100 지수추종 ETF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이었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을 테지만 2022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청년들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익률 5%의 의미를 조금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면서 신청이 폭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SCHD에 월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적립식 장기 투자는 거치식 장기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SOX의 TQQQ와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는 월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하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적립식 장기 투자의 핵심은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가는 것에 있는데 큰 주가 변동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지난달에 비해 크게 솟구친 경우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량을 늘려야 할지를 매 순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도 매달 꾸준히 수량을 모으다 보면 평균 단가는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며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일배수 종목들에 비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며 상승장에서 수량을 꾸준히 늘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절대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월 적립식으로 모아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큰 모든 종목들은 월 적립식 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 적립식 투자의 경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원칙대로 매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매 순간 고민하게 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우리의 예상을 수도 없이 뒤엎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수해서 보유한 수량은 우리가 매도하지 않는 이상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때 보유한 수량만큼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배당 수익입니다. 보유 수량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곧 배당 수익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월 적립식 투자는 거치식 투자와 달리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계속해서 모아가야 하는 투자입니다. 주가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달 수량을 모아가기만 한다면 배당은 내 생각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에 투자했다면 수량을 모아가는 행위가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량을 많이 모았어도 주가가 상승해야만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하락 또는 횡보하는 상황에서 매달 매수 시기가 찾아오면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 달에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달에 매수해야 하나? 아니면 종목을 바꿔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배당 수익 없이 주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춘 적립식 투자자는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고 TQQQ에 투자를 하면서도 QQQ를 적립식으로 모아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치식 투자는 하락 구간에서 분할로 몇 번 매수한 후 몇 년을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기다린다면 감정 소모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월 적립식 투자는 매달 매수를 진행해야 하므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주가 상승이 곧 수익, 주가 하락이 곧 손실이므로 주가 흐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적립식 투자자에겐 매달 어떠한 주가의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수량을 모아가는 행위 자체가 배당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수는 언제나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를 할 것이라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배당을 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장기간 횡보하거나 하락해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싼 값에 수량을 많이 늘려두게 되면 다음 분기부터 더 큰 배당 수익을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하락장이 몇 년간 지속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울상이겠지만 SCHD를 모아가는 사람들에겐 배당연금을 극대화시킬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SCHD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난 10년간 3% 내외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배당 성장률입니다. 평균적으로 10% 정도씩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증가와 함께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 왔기에 매년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상승시켜온 안정적인 100여 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ETF 상품이므로 향후 10년간 연 3%의 배당률, 배당 성장률 10%를 유지할 것이란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10년간 SCHD에 월 50만원씩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 투자한 자금부터 살펴보면 월 50만원씩 1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한 투자 자금은 총 600만원입니다. 월 적립식 투자의 경우 배당률이 3%라고 해서 1년 총 투자금 600만원에 3%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SCHD의 경우 3, 6, 9, 12월에만 배당을 지급하므로 1, 2, 3월에 투자한 150만원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 3월달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왜 3%가 아닌 0.75%일까요? 3%의 배당을 4개 분기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므로 3%를 4로 나눈 0.7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월부터 6월까지 투자한 자금 300만원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 6월달 배당으로,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투자한 자금 450만원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 9월달 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12월 배당은 1년 동안 투자한 모든 자금 600만원이 반영된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세금까지 고려해서 2022년에
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총 배당금을 계산해보면 원화 기준으로 95,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1월 달에 거치식으로 6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세금 15%를 제외하고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은 약 15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의 경우 배당에서도 꽤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2022년에 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 600만 원은 이듬해인 2023년부터는 거치식으로 투자한 것과 똑같은 배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에 600만 원으로 SCHD 120주를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립식으로 모아갈 경우 한 번에 120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주씩 12달 동안 매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3월엔 3달간 모은 30주 수량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고 6월엔 1월부터 6월까지 모은 60주 수량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9월엔 9개월 동안 모은 90주 수량에 대한 배당금, 12월이 돼서야 1년 동안 모은 120주 모든 수량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매수한 120주는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꾸준히 배당이 나옵니다. 2022년엔 월별로 모아가는 수량만큼만 배당이 지급됐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120주 수량 전체에 대한 배당이 지급되게 되므로 거치식으로 투자한 것과 똑같은 배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022년에 투자한 600만 원으로 매년 받게 되는 배당액입니다. 2022년엔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간 수량에 대한 배당이므로 95,625원이라는 다소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2023년엔 16만 8,30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엔 배당이 10% 성장해서 18만 5,130원을, 그리고 2025년엔 20만 3,643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 투자한 600만 원으로 10년 동안 받게 되는 총 배당금은 238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봐주세요. 2023년에도 적립식으로 월 50만 원씩 계속 투자한다면 마찬가지로 2023년엔 다소 적은 95,600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될 테지만 이듬해인 2024년부터는 16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당은 점차 커져서 2031년까지 받는 총 배당금은 202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매년 받게 되는 배당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해엔 95,625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내년엔 26만원, 그 다음엔 44만원, 이렇게 점차 커지다가 10년 후 2031년엔 238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받은 총 배당금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1,094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와 SCHD의 배당 수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 상품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연 5%와 비과세,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을 경우 492만 원의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SCHD의 경우 연 3%의 배당률과 연 10%의 배당 성장률을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 받는 배당금만 1,094만 원입니다. 4년차까지는 연 5%의 비과세인 청년희망저축의 수익이 더 크지만 4년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매년 꾸준히 배당이 성장한 SCHD의 배당 수익이 청년희망적금의 수익을 넘어서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서 10년이 되는 순간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금의 경우 2년 만기가 될 때까지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년을 가득 채워야만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SCHD의 경우 3개월마다 배당을 받게 되므로 훨씬 더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매분기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배당액은 1,094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10년간 SCHD를 꾸준히 매수했을 경우 10년 후 받게 되는 배당금은 연 238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므로 238만 원을 4로 나누게 되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달마다 6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10년 후 3달마다 6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처럼 계속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 아닐까요? 10년 동안의 주가 수익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배당만 생각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몇 년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0년으로 예상해 본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주가 상승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모은 SCHD 수량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2031년부터는 분기마다 60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 기간을 5년 더 늘려서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월 50만원씩 SCHD를 모아간 경우 15년 동안 투자한 총 투자 원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15년 동안 받게 되는 총 배당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2,966만원, 투자 원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당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년 후 2036년부터는 분기마다 120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과 5년이 더 추가되었을 뿐인데 분기마다 받게 되는 배당금이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배로 증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립식 투자 연복리 3%, 배당 성장률 10%의 힘입니다. 이러한 투자라면 제 동생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건전한 투자법으로서 알려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에게 이 투자법을 설명해주면서 SCHD만큼은 10년 동안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매월 50만원 이상씩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배당연금이 결국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생이 흔들림 없이 10년을 모아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SCHD 월 적립식 투자에 동참해볼까 합니다. 저는 매월 60만원 정도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보고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금액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과 TQQQ를 함께 모아갈 계획입니다. 함께 모아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대 몇으로 모아갈 것인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 비율을 정해놓고 모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OXL과 TQQQ와 같이 주가 변동성이 큰 상품은 적립식 투자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SCHD를 모아가면서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깊은 하락장이 찾아올 경우에만 SCHD 매수를 잠시 멈추고 SOXL과 TQQQ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3달 동안 깊은 하락장이 찾아왔지만 SCHD는 고점 대비 4.5% 정도밖에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반면 SOXL과 TQQQ는 50%가 넘는 주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주가가 덜 빠진 SCHD를 모아가는 것보다 박앤세일이 진행 중인 SOXL과 TQQQ 수량을 과감히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과 횡보장일 땐 고민할 필요 없이 SCHD 수량을 계속 늘려갈 것이며 어쩌다 찾아오는 깊은 하락장에서만 SOXL, TQQQ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하락장이거나 하락 후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진 경우엔 고민 없이 둘 다 매수하면 됩니다. 다만 적립식 투자의 기본 종목은 3배 레버리지가 아닌 SCHD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SOXL과 TQQQ는 10년간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고 반등 시 매도해서 SCHD의 수량을 늘려가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SCHD와 3배 레버리지 ETF 모두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10년을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SCHD는 10년 동안 저만의 배당연금을 만들어줄 것이며 큰 하락 시에 조금씩 모아둔 SOX의 TQQQ는 다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제가 상승장에서 혼자 소외되는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배당연금이며 주가 상승은 덤일 뿐입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장담컨대 10년 후에 주변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부러워만 할 뿐 그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오기 위해선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시간도 함께 흘러갈 것이기에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반 2, 3년 동안은 분기마다 받는 배당의 크기가 작아서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만 잘 참고 버텨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드머니가 작아서 배당 투자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던 분들, 배당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적립식 투자자에게 하락장이란 수량을 더 많이 늘려서 배당연금을 키워나갈
좋은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달에 1회차 매수를 진행했고 이제 곧 2회차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므로 시작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작이라는 것이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 소액일지라도 꾸준히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후 이 영상을 뒤늦게 보시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투자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월 적립식 투자 종목과 방법으로 고민 중이셨던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